그들은 정말 나를 먹잇감으로 여긴다. 현재 상황에서 손흥민이 말해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잘할 때 영국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과 메디슨, 로메로 같은 다른 선수들의 뛰어난 퍼포먼스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토트넘 하스퍼가 연속 3경기 패배를 겪을 때 언론은 팀의 주장인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비판합니다. 영국의 TBR 포트볼은 토트넘의 전 선수 제라메인 제나스의 말을 인용하여 손흥민이 은돔벨레의 완벽한 패스에서 헤딩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제나스는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로그램에서 손흥민을 엄격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아마도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헤딩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딩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손흥민이 머리로 정확하게 공을 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기회를 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 선수가 손흥민이 아닌 케인이었다면 그는 분명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해리 케인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국 매체들은 제나스의 강한 비판을 비판하며 손흥민이 한 패스를 피한 것이 그가 토트넘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활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비판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국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에게 다른 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격함을 보이는 것을 비판합니다. 사실 손흥민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는 델레 알리와 위고 요리스와 같은 라커룸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고 경기장과 라커룸에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손흥민을 지지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이 기록한 대부분의 골은 그의 개인 기술로 인한 것이며 쉽게 얻은 골은 그의 경력에서 매우 드뭅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도 손흥민, 새로운 팀의 주장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바뀌었지만 손흥민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경우 그들은 대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손흥민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동료들을 친구처럼 격려하지만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빠르게 부상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전에는 마무리 능력의 부족을 자주 드러내며 확실한 득점 기회를 자주 놓쳤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손흥민이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메디슨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 실패한 슛을 선택했습니다. 리샬리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거의 골을 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고 실제로 팀을 위해 뛰는 선수만 필드에 나서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선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는 메디슨과 리샬리송에게 강한 비판을 가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힐이 출전했고 리그에서 주전으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운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자신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반전 중반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결국 그는 손흥민의 중요한 기회를 무시하고 어려운 슈팅을 선택함으로써 골키퍼에게 직접 슛을 날려 웃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도 놀라 힐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힐이 이 불평을 듣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힐은 여러 차례 손흥민에게 패스를 시도했지만 패스는 종종 어려워 받기가 힘들거나 길 가다가 막혔습니다. 또한 힐은 첫 번째 전반전의 과부하로 인해 완전히 지쳐서 공격 기회가 있을 때 달리지 않고 수비할 때는 걷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에게 방어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볼을 받았을 때에도 힐은 자신의 골을 드러내기 위해 볼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계속 실수를 하고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제공하여 에스턴 빌라의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힐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후반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를 교체하여 적절한 벌을 주었습니다. 힐은 그라운드를 떠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음을 분명히 보여줬고 6위권 내 위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 힐뿐만 아니라 클루셰프스키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토트넘의 경기 품질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에게 강제로 볼을 패스하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스트라이커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의 손흥민은 결정적인 힘으로 그들을 골로 이끌며 믿을 수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핵심 선수라고 부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게 됩니다. 토트넘의 패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방어적으로 플레이한다면 토트넘은 확실히 실패하고 연패를 이어갈 것입니다. 손흥민을 신뢰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 공을 전달한다면 토트넘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손흥민의 지시를 얼마나 따를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불굴의 정신은 계속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다시 한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탐욕을 버리고 팀을 위해 진심으로 플레이하기를 바랍니다.